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의 고성권입니다. 오늘은 황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은 혈당 강화작용이 있다. 이렇게 소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민간요법으로 많이 이렇게 당뇨와 관련해서 많이 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고요. 여러분들 왼쪽 그림에 있는 이 식물은 층층갈고리 둥굴레라는 식물입니다. 이 층층, 이 잎이 4개가 이렇게 층층층층 있죠. 그래서 층층갈고리 둥굴레, 지하부 생약 사진입니다. 요 층층갈고리 둥굴레를 우리가 황정이라고 하고, 또 큰잎 둥굴레라 그래서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잎이 이렇게 쭉 달리고 꽃도 이렇게 모습은 마치 둥굴레처럼 생겼지만 개체가 아주 큽니다. 큰잎 둥굴레는 잎이 크다랗게 생겼는데요. 이 경우는 진황정이라고 합니다. 기원식물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약명은 폴리고나티 리조마니까 근경을 약으로 쓰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뿌리줄기를 약으로 씁니다. 이 근경은, 뿌리는 이렇게 똑바로 내려가지만, 리조마, 근경은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지면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지면과 수평으로 이 뿌리줄기가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마디가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폴리고나툼 하는 것은 마디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시베리쿰 하는 말은 시베리아를 의미하고 있죠. 시베리아.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말인가? 구약성서에 보면 셈의 그 손장가요. 욕단이라는 사람이 몇 살을 지나서 스발의 동쪽 산으로 갔다라고 구약성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의 신부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혹시 욕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약성서에 나오는. 자, 그것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설이죠. 자, 그래서 스발이라고 몇 살을 지나 스발의 산으로 갔다 하는 것은 메사는 오늘날 이란이라고 그러고, 자, 스발은 결국은 시베리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 끝에 한반도에 머문 우리 민족, 광주 박물관에도 우리가 남아있는 그런, 와당에 보면, 고조선 시대 와당에 히브리어가 써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궁금하면 여러분들 연구하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가 아직은 반석에 올라와 있지 않죠. 특히 상고사가 그렇습니다. 자, 이 시베리아란 말도 시백족이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시베라고 표현한답니다. 이 시백족은 우리 고조선 시대 때 우리 한 민족의 한 일원이었던 선비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비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흥안녕 산맥, 시베리아에서 만주로 내려오는 대흥안녕 산맥의 선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한 유목민들이죠. 과거에는 우리 고조선 연방의 한 일원이었죠. 우리하고 같은 말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선비족들이고, 이걸 석백이라고 한자로 음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베라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선비족이 사는 땅은 시베리아라고 한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만족이 사는 데는 만주리아고, 시베족이 사는 곳은 시베리아죠.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큰잎 둥굴레는 진황정이라고 생약명에서 얘기하는데, 폴리고나툼, 팔카툼, 같은 이 폴리고나툼 속에 속하고 팔카툼이라고 하는 말은 낫 모양이다 그랬는데 아마 그 큰 잎 모양이 낫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잎의 모양에서 아마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황정은 층층갈고리 둥굴레의 뿌리줄기, 진황정은 큰잎 둥굴레의 뿌리줄기를
생약명으로 그렇게 부른다라고 여러분들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방효능을 보면은 간평하다 그랬으니까 성질은 평제다는 말이죠. 평제란 말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는 말이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런 성질의 것은 뭐 열이 있거나 차갑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쓰더라도 큰 부작용이 없겠군요. 식품으로 응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폐신, 즉 비장과 폐장과 신장이라면 비장은 중부고 폐장은 상부에 있고 신장은 하초에 있으니까 상중하초에 다 작용하는 약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방효능은 윤폐자음한다 그러면 폐를 윤택하게 하고 음액을 넣어준다. 폐에 음액을 넣어주는 약이군요. 그렇다 그러면 사삼, 오미자, 생지황처럼 맹문동처럼 폐에 음액을 넣어주는 약이 또 황정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사삼, 오미자처럼 역시 마른 기침이나 이런 데에도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보비익기 그랬는데, 비위를 보익해서 원기를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비위의 기능을 좋게 하는 약이군요. 그리고 원기를 돋궈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원기가 부족한 기허증인 경우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동영상을 찍는다 그러니까 우리 집 반려동물인 루비가, 이 녀석도 내 밑에 이렇게 또 코를 골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내가 야야 일어나 툭툭 칩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우리 반려동물 사랑하니까 안 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코 고는 소리가 들려도 고 교수 저 반려동물 루비가 코를 고는구나 이렇게 좀 양해 부탁합니다. 지금도 코를 골골 골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내가 동영상 찍으면 꼭 옆에 와가지고 말이죠. 외로운가 봅니다. 저렇게 옆에 누워있다가는 저렇게 코를 곱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원기를 보익하는 그런 약이 황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크게 원기를 보하는 것이 인삼이지 않습니까? 보흡이 있게 하는 작용은 인삼의 효능의 일부에 분명히 해당이 되고, 이 황정도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황정은 보기작용도 있고 보음작용도 있는 좋은 약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산약을 강의할 때, 마를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도 보기와 보음작용이 있듯이 황정도 역시 보기와 보음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초학에서는 윤폐자음하는 보음약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산약이 보음작용이 있지만 이 보기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듯이 이것도 보음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보기작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기도 보하고 음액도 넣어주고, 어디에 비폐신의 음액을 넣어주니까 사실은 상중하초에 전부 다 음액을 넣어줄 수 있는 좋은 약입니다. 산약도 그랬죠. 그런 점에서 산약과 이 황정은 우리 몸을 보익하는데 기와 음액을 넣어주는 중요한 약이다. 음액이라 하면은 호르몬의 재료를 넣어주고 호르몬을 넣어준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약이며 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지금은 명예교수입니다만은 우리 세명대학교가 제천에 소재하는데요. 제천에 주로 많은 약초가 재배가 되지만 그 중에 황정, 황기 이런 것이 대단히 많이 생산이 되는 고장이죠. 그래서 늘 제가 이 황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방 포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 황정이 어떤 데 쓰는 약이냐 하는 자체는 전문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런 전문성을 배양하기 바라고요.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련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분을 보면 프로스타놀 사포닌, 이 사포닌은 스테로이드 계통의 사포닌입니다. 또 하나는 트리터펜계 사포닌으로서 폴리고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또 소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황정은 굉장히 재미있는 성분입니다. 스테로이드 사포닌과 트리터펜 사포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산약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사포닌만 있지 않습니까? 주 성분이 디오신이라고 하는 성분. 그러나 여기는 스테로이드 사포닌과 트리터펜 사포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양수겹장의 사포닌 성분이 있구나. 주로 스테로이드계 사포닌들은 주로 약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산약의 디오신은 스테로이드 의약품의 전구물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황정은 주로 식품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약이지만, 생약이지만 스테로이드 사포닌과 트리테르펜, 강력한 생리활성을 갖는 이런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식품이지만 약에 준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리테르펜 사포닌은 이 탄소 C가 30개라고 하면 이 스테로이드계 사포닌은 30개가 아니고 28, 29 이렇게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합성 과정에서는 이제 동일한 생합성 단계를 거쳐가지만 유사한 구조를 갖지만 이 천연물에서는 분류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타놀 사포닌은 스테로이드 계통의 사포닌, 그리고 폴리고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은 트리테르펜 사포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질소를 함유한 유기화합물인 알카로이드도 또 들어있습니다. 폴리고나틴 A라고 합니다. 이렇게 폐에 음액을 넣어주고 하는 약들이 4,3도 그랬지만 이 황정도 그런데 이 황정에도 역시 알카로이드가 4,3과 같이 들어있네요. 그런 점에서 성분에 폐에 음액을 넣어주는 약들의 성분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사포닌계, 트리테르펜계 사포닌과 알카로이드계 이런 물질이 들어있다. 이 알카로이드는 대부분 강력한 약효 작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기서는 폴리고나틴 A, 폴리고나틴 B라고 하는 알카로이드 약용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 나오는 시비리코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보면 네오시비리코사이드 A에서 D, 스테로이드 계통의 물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황정의 대표 물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리는 폐결핵 증상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폐결핵에 걸리면 폐결핵 약을 먹습니다. 리팜피신이나 아이나나 이런 약들을 씁니다. 양약을 쓰지만 이 황정을 같이 차로 드시게 되면 또는 데려 먹게 되면 폐결핵 증상을 빨리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림프노드 증식, 몸무게 상승, 식욕 증진 효과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험적 폐결핵 동물에 있어서. 그 다음에 강심작용이 있다라는 것인데 자신방해 수축력을 증대시킨다. 보통 심장 수축력이 떨어져가지고 심장약을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천연물 중에는 황정이 강심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장병을 가진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혈압 강화 작용,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다.
혈압이 높은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고혈압약을 내과 선생한테 걸려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먹으라니까 먹어야죠. 이런 혈압 강화 작용이 있는 그런 이런 항정차 좋겠군요. 혈압이 잘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항균 작용이 있다. 바실루스 타이피 또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스 같은 이런 균들에 대한 항균 작용이 있다는 게 보고되었고요. 고지혈증 개선 작용, 혈관 안에 이 지질이 많이 축적이 된 걸 고지혈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나 이런 고지혈증에 대한 그런 개선 효과가 있다. 간세포와 지방 침윤을 예방했다. 그러면 지방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었다. 조골세포 분화 촉진 작용, 그러면 뼈를 잘 생성시키는 그런 작용,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좋은 효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독성 보호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이 다당체 물질들이 이런 작용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인듀스드 뉴로톡시시티 하면은 결국은 이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에 있어서 좋은 효능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비만 작용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폐에 음액을 넣어주는 약들이 이런 항비만 작용이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과체중으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황정차는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혈당 강화 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작용이 있다. 보통 제가 이 황정차 같은 경우 보통 민간요법에서 당뇨 질환에 많이 권하지 않습니까? 상중하초에 전부 다 음액을 넣어줄 수 있는 약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음액의 범주 안에 넣고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은 항당뇨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한방효능에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혈당 강화 작용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피네프린으로 유발한 고혈당을 억제했다는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황정차나 황정은 폐결핵 환자들한테 좋겠군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강심제로서 의미가 있겠고 혈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춰주는 작용이 있고 또 고지혈증과 같이 최근에 특히 당뇨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고지혈증까지 병발하는 합병증으로 많이 있죠. 이런 분들한테 좋겠고 지방간을 예방하고 또 골다공증과 같은 갱년기 여성들한테 좋은 조골세포 분화 작용이 있고 또 노인들한테 치매와 관련된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한 어떤 보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중 감소와 관련된 항비만 작용이 있다. 그리고 물론 당뇨 같은 혈당 강화 작용도 있고 그래서 이 황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기능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당뇨, 대사증후군, 그죠? 여기 보면 고지혈증 개선이니까 당뇨 전증후군과 같은 대사증후군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천연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노인들의 치매 예방, 그죠? 여기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혈압, 노인들한테 혈압을 좀 조절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 폐기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폐결핵 환자 포함해서 좋은 효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정이 들어간 방제 이정환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황정에다가 구기자가 매시브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처방이 되겠습니다. 환약으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요. 이것이 보면은 보호익 정기한다. 정기를 보충하는데 구기자가 일조하겠고 신장에 음액을 넣어주는 황정도 일조하겠습니다. 이 보호라 그러면 이 모든 허약한 거를 다 기와 음액을 다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한번 봐야 될 것은 전기를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단전을 보존해주고 단전에 그죠? 기능 우리가 단전 호흡한다 그러죠. 이 전기 보충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십시오. 활혈 주안이라고 하는데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주안이라 하면은 얼굴을 그대로 젊음을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주름 개선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화장품을 다루는 사람들 이정환 눈여겨보시고 또는 이노뷰티 식품을 기능식품을 개발하는 분 이정환 처방 다 식품으로 쓸 수 있는 생약이죠.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 혹시 제천 관광 또는 제천 식품산업과 관련되는 분들 이정환 처방을 이용한 향토식품의 개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환약으로 대환으로 만들어도 좋고 의왕청심환처럼 소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30한 50안씩 한 봉씩 넣어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 보기작용과 보정작용, 보험작용 다 가지고 있는 대단히 좋은 보약이 되겠습니다. 황정 구기자. 제가 좋아하는 약들이 여기 다 있군요. 이정환, 그죠? 장생불로한다. 그쵸? 안티에이징. 오래 장수할 수 있고 늙지 않는 약이다.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황정 구기자. 몰라서 못 먹지. 돈이 없어 못 먹습니까? 요새 세상에. 물론 가난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3만 불 이상 올라가는 나라지 않습니까? 돈을 헛되이 쓰지 마시고 장생불로할 수 있는 이정환, 황정, 구기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